여러분들 같이 볼까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는 이제 폴포인트 파트 2죠. 파트 2의 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연속이죠. 지난번에 이어서. 연속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A, B, C가 집합으로 나타나져 있는데 집합의 주어가 X, Y잖아? 그러니까 이하, 그 바 뒤에 있는 문장에 만족하는 X, Y들 순서상들의 모임.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A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고 B는 원방이고 그 다음 C도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A랑 B랑 합집합을 하래. 그럼 A랑 B랑 합집합이 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일단은 Y는 X 플러스 1이고요. 이렇게. 이게 A 집합이죠. 이거 점들의 집합이죠. 그냥 반지름이 정확하게 모르잖아. 반지름이 작을지 접할지 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물음표에서부터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시작하는 거라고. 어떡하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C집합은 X 플러스 Y는 T. 그러니까 T가 움직이는 형태, Y절편이 움직이는 형태라 보실 수 있는 거죠. 기울기는 똑같으면서.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FT다. 그러니까 T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지. 세 점에서 불연속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물음표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첫 번째 케이스를 그래서 R이 여기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작을 때, 클 때, 그 다음에 같을 때로 구분하면 되잖아. 그치? 같을 때가 결국은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작을 때부터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거리 알면 좋거든요. 근데 그 기울기가 1이잖아. 45도란 말이야. 그 Y절편이 1이죠?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현재 1이에요. 1 코사인 45도를 하면은 여기에 거리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맞냐? 그러니까 R이 2분의 루트 2보다 작을 때부터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됐어?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X 플러스 Y는 T.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만 계속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지금 교점의 개수가 몇 개죠? 내가 그리고 있는 것들은? 한 개지. 한 개. 맞나?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건 한 개잖아. 한 개다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2개 되고. 그치? 여기는 조점의 개수 3개 됐다가 다시 나오면서 대칭적이잖아요. 어차피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주황색 선을 지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랑은 대칭적이란 말이야. 이런 것도 좀 센스 있게 가야 돼요. 모든 함수들이 대칭적이거든요. 요 y는 마이너스 x선에 대해서. 맞냐? 그러니까 어차피 불연속점이 어디서 등장해? 여기 접할 때 등장하잖아, 한 번. 그러면 대칭적이니까 2번 등장한다는 얘기야. 알겠냐? 그림의 형태로 보면은 FT 그래프는 하나로 오다가 2개가 됐다가 3개가 되면서 다시 빠져나가는 형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때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게 뭔 줄 알아? 실수할 수 있는 게 이거를 안 그리고 이제 암산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1개였다가 교점이 2개였다가 3개로 바뀌잖아. 그럼 숫자가 2번 바뀌잖아. 여기서 2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알겠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들 좀 주의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야, 그러면 얘들아, 얘는 2개의 불연속점이 나오잖아. 맞냐? 그러니까 원하는 케이스는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얘가 원하는 거 이제 나이스하게 채취를 하면 이 문제는 대칭적이란 말이야. 맞냐? 그럼 대칭적이기 때문에 지금 불연속점의 개수를 홀수 개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사이드 하나 걸릴 거라고. 그러면 어디서 또 걸려줘야 돼? 무조건 가운데서 딱 대칭축에서 걸려주는 애들만 잡아주시면 이 문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주시면은 문제는 나이스하게 끝날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케이스로 R을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라고 해볼까? 이런 거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겠죠, 또. 크면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형태를 그려주면 되잖아. 그럼 오다 보면은 한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다가 들어오면 이제 세 점이 되는 거 아니야. 맞냐? 근데 얘가 교점의 개수가 바뀌냐 이걸 봐야 돼요. 바뀝니까? 가면서? 바뀌어요? 자, 가운데 왔을 때 지금 얘가 지금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났는데 여기 왔을 때 어때 형태가? 여전해?
바뀌는 게 없어.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똑같으면은 별일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런 것들은 지나가 주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면은 여기서 바뀌는 게 없다? 아, 그만해도 된다.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R이 2분의 루트 1 이렇게 접할 때를 하는 거지. 접할 때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야, 문제가 얘가 딱 변화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가 동시점이 되잖아. 얘는 한 점 한 점 처리였잖아요. 여기서는 한 점 한 점 한 점 처리였는데 동시에 한 점 처리하니까 어떻게 되겠니? 예상하면서 가면 되겠지? 그치? 보자. 한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나다가 세 점에서 만나다가 다시 몇 점? 2점. 얘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저런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뭐 굳이 그릴 필요 없는데 가다가 여기서 빵꾸 한 번 더 뚫리는 거예요. 요런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영상이. 여기서 한 개냐? 두 개겠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점에서 불연속을 띄웠어. 근데 이제 한 번 더 문제로 더 출발해야죠. 두 번째 파트로 가셔야 되죠. FT 그래프랑 FT 그래프를 어느 정도 적당히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어. 그랬을 때 불연속이 되는 개수가 최소가 되게끔 해달래. 그러면 문제점으로 삼고 싶은 애들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0이고 이 자리는 이렇게 여기 지날 때잖아. 이 자리를 지날 때잖아. 1이라고. 대칭적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괜찮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트를 짜주면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구조의 형태는 이런 구조의 형태예요. 내가 원하는 구조의 형태는 이게 함수가 1번 함수라 그러고 2번 함수라 그래. 그럼 곱하기잖아. 1번 함수, 2번 함수 곱하기. 여기는 x 쓰세요. x. 어디서 이런 것도 물어보면 되는 거라고. 어디서. 그럼 예를 들어서 1에서의 우극한 해봐. 1 우극한 1에서 1. 그러면 1에서 따져버리면 얘가 1, 3,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K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1-K, 3-K, 2-K 이렇게 된다고 얘네들이. 맞냐? 곱해버리면은 이 자리가 1-K, 2에 3-K, 2에 2-K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1에서 연속이 되니? 연속을 만들 수 있니? 왜냐면은 불연속점의 개수가 최소로 막 이렇게 됐잖아. 최소로 하게끔 하는 K 값을 얘기를 해달라며. 맞냐? 그러면은 연속은 말이다. 따질라면 이거 세 개 다 같아야 연속이잖아. 맞냐? 근데 이거 두 개 같다라고 하면 K가 뭐 나와? K가 4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니, 잠깐만. 이거 두 개가, 이거 숫자 잘못 썼다. 이거 3이다. 이거 4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거 두 개 같다고 하면은 K가 5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속을 절대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극한값이 같으면 함수값이 다르고 이렇게 맞추면 뭐가 다르고. 알겠나? 얘는 1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데를 좀 줄여볼까? 그럼 난 마이너스 1을 할 거야. 야, 근데 마이너스 1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대칭적이 된다고 얘들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마이너스 1이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1 우극한이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자극한이 된다고요. 다시요. 거꾸로요. 대칭적인 여기가 우극한, 여기 자극한이 된다고요. 맞냐? 그럼 결과가 어차피 안 돼. 그럼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데는 어디야 이제? 0인 거죠. 0. 괜찮아요? 거기밖에 줄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x는 0에서 0 뿔 0 마 0 여기서만 따져주면 되죠. 여기서 없애버려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함수, 2번 함수 나중에 곱하기 할 거야. 1번 함수는 3, 2 나오죠? 3-K 이거 확률 높아졌죠. 같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죠? 2-K 곱하면은 3에 3-K 동일 2에 2-K 같게끔 하는 K 값을 따져주면 되는 거죠. 얘를 같게끔 하면 K 값은 5란 말이지. 이건 무조건 되는 거잖아. 맞냐? 그럼 K가 5일 때만 하나 줄일 수 있다. 그때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K가 5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자, 11번 볼게요. 나에서 f 프라임, fi 프라임 제로, 얘는 리밋 x가 제로로 갈 때 fix 플러스 kx, 그 다음에 fix 더하기 2kx죠. 그리고 i가 1과 2일 때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1, 2를 뭐 대입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봐봐. 이게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이 프라임을 쓴다라는 거. 맞냐? 그럼 값이 존재하면은 얘가 적당히 계산되는 꼴이란 말이야. 맞니? 로피타 정리해도 상관없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원래는 f 이제 i 제로가 빵이잖아요. 1 넣어도 2 넣어도. 그래서 여기서 빼기 제로 하고 나누기 x 하면 이게 없어지면서 미분계 쓰는 거예요. 로피탈로 가는 거죠, 그냥. 로피탈로 가면은 fi 프라임 x 더하기 k 분의 fi 프라임 x 더하기 2k 가는 거죠.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0 넣으면 다 0분의 0꼴이잖아. 0분의 0꼴로 존재하는 거잖아. 맞냐?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로피탈 안 쓴 사람? 다 미분계수 했니? 아직도? 다음 주 시험 아니야? 아직도 미분계수 쓰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끝인데? 야, 그럼 내가 일단 제로 대입하는 순간 동류항이 되잖아, 다. 그 동류항을 내 t라고 하겠네요. t 되는 거 아니에요, 대입하면. 맞냐? 그럼 t에 때 2차 방정식 되는 거 아니야.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번에 쓸게요. k-1, t-2k는 제로야.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다해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 그랬지? 접선의 형태는 뭐야? f1 프라임 제로 곱하기 f2 프라임 제로지. 그래서 이게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이 t 형태가 변환된 f1x랑 f2x죠. 그러니까 두근의 곱이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k다. 따라서 k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각계수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자, 임의의 주실수 xh에 대하여, 그러니까 모든 실수 다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부등식들이 성립을 한다. 자, 기억은 f0가 1이다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부등식에서 등식을 만족시키려면은 샌드위치 형태 같은 거거든. 그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에다가 x에 제로 대입하면은 f0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잖아. 나에다가도 x에다 제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f의 h, 얘는 f0 곱하기 fh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h를 함부로 약분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fh로 얘는 묶어야 되는 거지. 약분을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fh는 묶어버리면 1-f0,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근데 사실상 h도 0 대입해도 상관없지. 그래도 만족시키는 부등식일 거 아니야. 그럼 0 대입하면은 f0에 대한 2차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치? 맞아요? f0만에 대한 부등식이 된단 말이야. 괜찮지? 그럼 f0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맞냐? 거기서 어떤 숫자고 얘는 크거나 같다잖아. 얘들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는 f0이 1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알겠나? 자, 그 다음 니은 가볼게요. 자, 니은은 f'0가 1이다. 그럼 f'의 형태로 가져가셔야 돼요, 얘네들을. 그런 형태로 가져가 주셔야 우리가 결국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가에서 x에다가 내가 h 대입할 거야. f'0를 만들기 위한 노력인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fh가 h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 다음 우리가 지난 결론을 통해서 얘가 f0인지 알고 있잖아. 그럼 넘겨. 그럼 넘기면 fh 빼기 f0 이렇게 되죠? 그리고 h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h를 나누는 순간 부호가 부등호 방향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h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h분의 fh 마이너스 f0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지? 그럼 두 번째로
h가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 1.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각각의 리밋을 붙여도 상관없는 노릇 아니에요. 여기다 리밋을 붙이면 여기 양쪽에다 붙여버리는 거. 그 등호만 붙어버리고. 맞냐? 그럼 왜 f 프라임 제로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되고 얘는 f 프라임 제로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된다고. 괜찮니?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역시 f 프라임 제로는 1이다 밖에 없는 거죠. 양수든 음수든 동시에 만족시키는 f 프라임 제로는 유일할 거니까. 그래서 니은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자 f'x랑 fx를 공존시켜야 되거든. 그럼 나에서 우리가 식분형을 좀 가져가는 거야. f의 x 플러스 h, 얘가 도함수를 만드는 형태잖아요. 그 다음에 fx 곱하기 fh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도함수를 만들면 양변에 fx 빼는 거야. 이렇게 빼기 fx, 얘도 빼기 fx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은 얘는 뭐 fx로 묶이면서 f의 h-1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h가 양수일 때는 양수인 걸 나눠서 프라임 모양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양쪽에 fh 나눈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x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fx 그대로 두고요. h분의 f의 h-1 이렇게. 그럼 얘들아 리밋 걸어버리면은 전체 리밋 걸어버리잖아? 이게 f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거잖아. 여기 있죠 이거. 맞나?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f 프라임 x가 fx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완전 똑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느낌 왔잖아. 그치? 이거 완전 시밀러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맞지? 동시에 완성시키는 건 역시 f 프라임 x가 fx다 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런 함수였다는 얘기죠. 뭐 익스포넨셜 x 같은 거 될 수 있겠네. 그치? 디귿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14번 같이 해볼게요. 얘는 일단 3차 함수가 우리가 3차 함수 물론 그래프 그리는 건 안 나오긴 하지만 배웠기 때문에 얘는 또 블랙라벨이니까 그 정도는 그냥 하자고. 0에서 중근이고 4에서 근이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최고차항 음수니까. 맞냐? 여기서 t, ft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 0보다 작거나 같거나 t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f를 그대로 쓰고요. 0과 t 사이에서는 t분의 ft x 이렇게 쓸 거래요. 그치? 근데 이거의 뜻은 뭐예요? 여기다가 0, 0 넣으면 뭐가 돼? 원점으로부터 t, ft까지의 기울기지. 그거가 기울기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t가 여기야.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란 색깔로 해볼게.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0,0으로부터 t, t까지 기울기니까 직선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y는 gx가 되는 거죠. 이게 정의인 거죠, 지금.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이랬는데 지금 이거 그림 봐봐. 여기 지금 뻥 났죠? 그치? 여기 지금 접선의 길이 제로였는데 여기는 기울기가 있잖아.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뭔가 있는데 얘는 양수 기울기, 음수 기울기잖아. 그럼 두 군데서 불가능한 거지. 맞냐? 근데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게끔 해달래.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여기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던가. 그치? 이 자리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이 자리를 미분 가능하게 만들던가.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얘가 1번이라 그러고 얘가 2번이라 그래.
그러면은 0,0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 없어. 이렇게 있으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미분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면은 가다가 이 자리에서 제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줘야 돼요. 맞냐? 그럼 만나려면 결국에 T컷만에 가다가 이쪽에서 만나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T인 거야. 그다음부터 이렇게 가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만 미분 불가능해? 여기만 미분 불가능한 거지. 맞냐? 그럼 이럴 때는 T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자리가 되는 거죠. T가 곧 4가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지. 맞냐? 두 번째. 두 번째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는, 자, 이번에 오다가 여기는 어쩔 수 없어. 그치? 내가 원하는 거는 저 두 번째 쪽에서는 미분 가능하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은 여기서 접선으로 이렇게 돼야 돼. 접선. 그 다음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야. 괜찮아? 접선의 형태, 접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거죠. 곡선 밖에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근데 이게 조금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냐면요. 여기가 T잖아, 얘들아. 그치? 그 접선의 기울기랑 평균 변형이랑 같은 거. 그러니까 T분의 FT. 접방이랑 평변이랑 같은 거. 이 형태를 쓰는 거 자체가 그냥 좀 유행이다. 자, 그럼 요거는 함수가 미분에서 T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 2, 8. 8T겠죠. 얘는 T분의니까 T를 약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T가 0 또는 2가 나옵니다. 근데 2는 0은 아니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래서 더하면 정답은 6. 이렇게 깔끔하게 풀면 됩니다. 자, 봅시다.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FG의 도함수들의 그래프들을 그려놨잖아. 그지? FG의 도함수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볼까? F는 현재 이런 식으로 생겼어. Y는 F'X. 여기가 1이고 4야. 그럼 얘에 따라서, 이 도함수에 따라서 우리는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 표시해서 그 원함수의 개형은 이제 증가, 감소, 증가하는 개형으로 생길 거야. 그치? 그 다음 gx의 그래프도 같이 그려보자. 얘는 4에서만 근을 가진 형태네. 자, 0에서 출발을 해서 4에서 적당히 찍고 가는 그래프가 y는 g'x. 그래도 부호 표시하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원함수의 개형은, 자, 여기는 그냥 쭉 감소하다 증가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한 번에 같이 그려볼게요. 같이. 여기들의 정보들을 적당히 사용을 해서 같이 그려볼 거예요. 자, F는 문제에서 1,6,4에서 0이야. 그치? 1, 6에서 0이지. 그럼 1, 6에서 두 군데에서 0을 가질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기 찍히는 곳이 6이란 말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F의 그래프는 1하고 6에서 0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맞냐? 됐어? 이게 Y는 Fx. GX는 4에서 0이래. 근데 4가 또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G는 여기 4, 여기서 쭉 내려오다 올라가는 그래프거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Y는 GX. 괜찮아? 같이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거가 기억에서는 A가 3A, B, 4 3A, B,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의 형태는 이렇게 물어봤잖아. FA 마이너스 FB가 GA 마이너스 GB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야. 괜찮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양하게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설명은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얘네들끼리 평균 변화율,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 둘끼리 서로 어차피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율을 잴 수 있잖아. 얘도 A부터 B까지 평균 변화를 잴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거에 대해서 갭 차이로 얘네들을 보는 건데, 이렇게 한번 봐볼까? 이거 A 빼기 B 하면은 부두부가 바뀌죠. A가 음수니까. 맞아? 그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접선의 기울기들 근처로 비교를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범위는 3부터 4까지거든? 거기 안에서 갭을 보는 거예요. 3부터 4까지고 그래프 한번 볼까? 같이 되어 있는 거? 거기 그래프 있잖아. 문제에 나와 있는 그래프. 내가 그린 거 말고. 3과 4 사이. 나도 그리자, 그냥. 3, 4. G 프라임이 요렇게 가고요. G가. 그 다음에 F는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럼 AB를 잘라내면은 AB는 요런 데서 이렇게 잘릴 거란 말이야. 그들의 갭 차이를 보는 거예요. 갭 차이. 알겠어요? 갭 차이를 보는 거예요. 프라임의 차이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갭 차이를 볼 수도 있고. 그럼 갭 차이로 한번 먼저 해볼까? 얘를 A끼리 먼저 놓고 B끼리 넣어볼까? 그러면 얘가 FA 마이너스 GB가 되는 거고, 얘랑 그 다음에 B 넘기면 FB 마이너스 GB랑 차이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길이랑 어떻게 돼? 누가 더 커? 둘의 길이를 비교를 하면 FAGB 알 수가 없나? 적분해서 받는 거야. 적분의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여긴 적분을 안 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적분을 안 쓰고 좀 다른 방법으로. FA랑 증가하고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봐봐. 알 수가 없나요? 이렇게 보면? 갭 차이로는 알 수 없나? 갭 차이로 좀 해보고 싶은데. 증가하고 봅시다. 근데 이걸로는 조금 알기가 어렵긴 한데 얘는 증가할 때 근데 조금 논리적이지 않다. 요건 조금 논리적이지 않아. 이게 그래프만 보고는 좀 판단하기 힘들긴 하거든요. 프라임도 그렇고 이거 좀 어렵겠네요. 이게 여기 출발해서 얘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 형태잖아. 그치? 뒤로 갈수록 얘네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 형태지. 맞아? 그럼 여기서 출발해 점점 저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 그걸 보자는 얘기야, 나는. 괜찮아? 좀 과장해서 출발을 하면 이렇게 출발했다? 근데 얘는 계속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얘는 계속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냐고. 뒤로 갈수록. 이쪽이 더 가까워지지 않겠냐? 맞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점점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겠네. 함수값의 비교도. 맞지? 괜찮아? 이렇게 비교도 괜찮아? 그러면은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쪽이 더 크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풀이도 아까 재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울기의 추이성을 볼 수도 있거든. 접선의 기울기 추이성. 그러니까 단조롭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니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이거 근데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풀이로 둔 건데 이게 또 좀 더 깔끔하기도 해요. 자, FA-FB는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거든? 그지? 그럼 F'X에서의 마이너스 A부터 B까지는 어디냐면요. 얘는 F 함수를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요 자리란 말이야. 괜찮아? 그지? 그 다음에 GA 마이너스 GB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잖아. g 프라임 x dx.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하는데 넓이니까 마이너스가 여기란 말이죠. 그럼 둘이 하면은 이쪽이 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시험 범위 쪽은 아니니까. 그지? 아마 학기수도 이런 방향성으로 내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요 풀이도 당연히 있는데 요거 먼저 해본 거야.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 추이성. 자, 두 번째 니은. 기호 동그라미죠. 자, 니은을 보시면은 0과 1 사이에서 자, 이거는 지금부터 논리가 똑같고 쉽거든요. 기억이 제일 어렵고 A끼리 FB, GB. 얘네들은 F끼리 비교하고 G끼리 비교하면 되거든. 얘가 사이가 어디냐면은 0과 1 사이에요. 0과 1 사이. 여기에요, 여기. 0과 1 사이에서 A가 여기쯤 있다고 B가 여기쯤 있다고 합시다. B는 여기도 만나야 되고 여기도 만나야 되니까 A 자리, B 자리라고 해요, 이렇게. 그 F 먼저 봐봐. A가 B보다 절대값이 더 크지. 절대값으로 비교할게. A랑 FB랑 비교하면은 절대값이 A 쪽이 크죠. 맞아요? 그 다음에 GA랑 GB랑 비교하면은 절대값이 어디 쪽이 커요? 절대값이 감소함수 쪽이니까 누가 커? A가 크냐? 맞아? GA 쪽이 더 크지? 맞아? 근데 둘이 곱하는 거 아니야. 절대값이 이쪽에 얘네들이 둘 다 얘네들보다 절대값이 더 크다고. 그치? 그럼 둘이 곱하면 절대값이 더 커지겠지, 이쪽보다. 상대적으로 이쪽 절대값이 더 큰 거야. 근데 음수가 하나 들어있잖아. 부등호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맞냐? 그래서 니은도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괜찮아? 종준이 오케이? 디귿도 보자. 디귿은 자, 뭐 니은이랑 같은 논리로 가져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FA, GB, 그 다음에 GFB, GA 같은 논리로 가요. 이번에는 1과 4 사이니까 1과 4 사이에서 적당히 여기를 A로 찌르고 여기를 B라고 찌르는 거예요. 그럼 F끼리에선 B가 더 크죠. 절대값이. 얘네들이 비교하면 B가 절대값이 크단 말이야. 그 다음에 A가 절대값이 크단 말이야. 얘네 둘이 비교하면은 A가 절대값이 크다고. 근데 하나 음수 하나 양수니까 이쪽으로 부등호 가야 되겠지. 그치? 디귿도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다음 문제도 풀어보세요. 자, 15번 볼게요. 상당히 어렵죠. 두 가지 풀이로 좀 해설을 해볼 건데 일단 답지 풀이 말고 선생님이 이제 적분의 아이디어를 좀 사용한 풀이를 먼저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개념부터 조금 보자. 첫 번째가 적분과 2차. 근이 알파벳 하면은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6분의 최고창의 개수, 큰 근 마이너스 작은 근의 세제곱으로 계산하죠. 그치? 두 번째, 적분에서, 자, 이게 도함수야. F'X. 여기 A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 넓이가 S라고 했을 때 극대극소의 차이가 S랑 똑같죠? 그지? 맞아요? 요거 우리 같이 공부했으니까 따로 증명하진 않고 지금 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걸 알고 문제를 좀 출발해 볼 건데 첫 번째 방법, 일단은 얘가 알파 베타에서 뭐 극소값을 갖고 또 다음에 방정식들이 있고 이렇게 했잖아. 나로부터 방정식 먼저 세워볼게요. 나에서 F'X가 둘 다 마삼을 갖게 되는, 최고창이 이제 얘가 모르잖아. A라고 해봐. 미분했으면 3A. 3A에 그 다음에 0이랑 1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프라임 X 하면. 그럼 얘는 3AX 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얘네 둘을 0을 만드는 두 놈을 알파 베타라 그럴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 두 근에 합하면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1. 문제에서 극대극소 만드는 게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지? 자, 그러면은 최고차에 따라서 얘네 그래프가 갈린단 말이야.
첫 번째 최고차항이 양수야.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생기면서 극대를 만드는 게 알파거든. 요 자리가 알파고 요 자리가 베타야. 맞지? 이런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하지? 다해서 우리가 그 절대값을 한쪽으로 몰면은 이런 형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얘가 1이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지금은. 맞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결국에는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 했을 때 여기랑 여기 똑같다는 얘기거든. 괜찮아? 이런 상황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만큼의 차이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뭐가 똑같아 되냐면 얘 원래 도함수 2차 함수 형태 있잖아. 얘 도함수 2차 함수 형태는 증가 감소 증가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면서 요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은 A. 근데 지금 양수니까 그냥 양수로 가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랑 똑같겠지. 괜찮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어차피 0은 아닐 테니까 약분 하나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a분의 4.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씌워서 가면 된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여기도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대로 들어가셔도 상관없겠죠. 그럼 a만 남겠지? 그럼 여기서 a가 뭐가 나오냐면은 a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2 계산하면. 근데 a가 양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야.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바뀌어야 돼. 여기가 베타고 이제 여기가 알파 돼야 돼. 그러면은 이거 1로 줬잖아. 이거 1이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또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 기울기가 1. 요거는 또 똑같거든. 45도니까. 그치?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그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6분의 최고차항은 음수일 테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연산 때려버리면 뭐 나오냐면은 a가 마이너스 6 나와요. 적절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3차함수 fx는 요거 마이너스 6 대입해서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f형이 1이니까 그게 부정적분에 했을 때 상수잖아요. 그거 처리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얘가 fx가 되는 거예요. 됐냐? 됐죠? 자, 두 번째 풀이. 해설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다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방정식 처리하는 거야. 그냥 절대값 f알파 마이너스 f베타 있잖아. 이거를 대칭식이기 때문에 그냥 다 대입한다고. 어차피 형태가 똑같으니까. 다 대입하면은 절대값에 f에 이거 적분한 다음에 적분하면은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다 그냥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a에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3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1은 사라질 거고 이렇게 된다고. 얘가는 뭐냐면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그럼 다 약분되죠. 요거 다 약분되죠. 적당히 걔네들 남는 것들은 이걸로 처리하실 수 있죠, 다. 맞죠? 그걸로 처리를 하면은 a가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2 나온다고. 그렇게 다 처리를 해버리면. 그럼 여기서 답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a가 2개 나왔으니까. 괜찮아? 근데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죠, 도함수가? 그치? 그럼 도함수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가 0보다 크다 나온다고. 얘는 범위 안 들어간단 말이야. 얘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쉬워 보이지만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맞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두 가지 풀이도 다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른 필기하고 다음 거 하자. 시간이 없다. 일단 얘들아,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어디 밑줄 거냐면 나의 f 더하기 g 극대값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그러면 3차끼리 더했으니까 3차 이하잖아? 그럼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던가? 그럼 걔네들이 빠져가지고 2차의 형태로 변형돼서 극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던가지. 이런 걸 머릿속으로 케이스를 생각을 해놔. 그냥 또 다른 문장이 또 있잖아? 밑에, 박스 밑에 F 더하기 G는 극소는 가진다 그랬잖아. 알파에서. 맞냐? 그리고 누구 선택해 주는 거야?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랑 G랑은 최고차항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fx 더하기 gx는 2차야. 그치? 그럼 우리 프라임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 얘는 1차라고 1차.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주어져 있는 프라임의 근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f는 a의 x-x 플러스 1 하면은 g는 마이너스 a의 x랑 x-2로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연산하면은 2a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면서 결국 2a로 묶으면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알파 값은 요 2분의 1이 알파가 되겠지. 괜찮아? 요런 짓 한 번 더 하는 거죠. 자, 이번에 fx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 할게. 여기서 각각 이거 두 개 빼는 거지. 그 연산하면은 얘는 2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얘가 0 되는 거는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럼 x는 2분의 1뿔마 루트 3 이렇게 된단 말이지. 여기까지 쳤냐?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극소를 만드는 값을 베타라고 지정을 했잖아. 그럼 극소를 만드는 건 누구야? 둘 중에 큰 놈이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맞췄을 것 같은데? 그치? 아니야? 첫 번째 그 문장을 보기가 힘들었죠. 여기 두 구분하는 거. 그런 거 문제 잘 찾으시면 좋아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변형이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아, 기출문제 그대로인가? 풀어보세요. 17번. 예찬이? 풀어보세요. 자, 일단 얘는 F가 있고요. 그 다음 G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G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는 A가 새로운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U축. 여기서부터 꺾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치? F가 있으면은 거기 축을 근 다음에 거기서 꺾여 올리는 거야. 괜찮냐? 그런 그래프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그래프 형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F의 형상이 중요해. 얘를 미분을 해야 돼. 그래서 F 프라임 X는 미분에서 인수분해까지 마무리하면 12x x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0, 2,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는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얘의 원함수의 개형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9를 가지게 되고요. 아유, 더 높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적당히 그릴게요. 그냥 9. 그 다음에 0,4가 절편이고요. 그 다음에 2,36에서 또 하나의 극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극소가 0에서 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fx의 형상.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난 이제부터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 케이스를 어디서 분류해야 될지 보이지? 어디? 4 밑에서 첫 번째 A를 끊어. 그치? 여기서 하나 끊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중간에서 끊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꺾이는 데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36 전까지 또 끊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서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A는 35 전까지니까. 그치?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케이스인 A가 4보다 작다. 작다 한번 해볼게요. 같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볼게요.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4에서 꺾여서 올라가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일단 원함수부터 그려놓을까? 원함수는 자, 다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 지점에서 새로운 U축이 생기는 거라고. A가 여기란 말이야. 맞아요? 여기 아래쪽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뭐 여기라고 할 필요 없고 새로운 축을 여기로 반드시 지정할 필요 없이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도 상관없는 거지. 맞아? 이래나 저래나 추이성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꺾어서 올라가면 G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G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G그래프가 되는 거지. 됐냐? 자, 그럼 내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는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GX 그래프는 B에서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B라는 놈을 또 데리고 온단 말이야. 그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는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지. 그러면 B라는 점이 이런 데 찔리면 뭐 6개니까 안 되겠네요. 그쵸? 4개만 찔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요런 밑에나 아니면 요런 데 Y는 B 이런 식으로 찍어버리면 4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맞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꺾은함수는 하나 더 만든단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수는 4개다 이랬죠. 근데 봐봐. 지금 이미 이런 주황 색깔로 인해서 미분점을 만들어버려. G가 2개. 그럼 B로 인해서는 나머지 플러스 2개만 미분점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냐? 그러면은 난 2개만 만들면 되는데 여기 4개를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요런 데 가도 4개를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Y는 B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G 기준으로는 Y는 B선이야. 그치? 근데 맨 처음에 시초적인 함수 F 기준. F 기준이라는 건 좀 그런데 F가 있었을 때 함수 기준으로는 저 자리는 뭐예요? Y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문제 푸는데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지금 여기서 이미 꺾어버려서 2개가 나오잖아. 이래나 저래나 내가 이제 어디든 꺾든 얘는 무조건 2개는 기본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그 다음 2개만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면 어느 곳을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느낌 잡아야 돼. 그치? 가면서 요런 데 있잖아, 요런 데. 요런 데 터치해줘야 결국에는 여기서 미분 불가점을 안 만들고 나머지에서만 두 개의 불가점을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점은 뭐가 생겨? 이런 데 터치해버리면 뭐 교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케이스를 보면서 따져보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 요거. 두 번째는 4부터 9까지. 4부터 9까지. 그러면은 얘는, 얘들아, 4부터 9 사이는 그래프가 요렇게 해가지고 4에서 9는 여기 잘라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리는데 벌써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잖아, 미분점이. 벌써 끝이에요. 그치?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파란 색깔. A가 이제 9부터 36까지. 35까지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A의 범위니까.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로 자른 다음 두 번째로 자를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이건 좀 크게 그릴까? 이제 답이 나올 구간이니까. 잘릴 건데, 여기 어디서 자를 거냐면은, 9와 36 사이에서 내가 잘리긴 잘릴 거거든. 그럼 대충 잘라봐. 대충 잘라서 이렇게 잘랐어. 그럼 여기 2개 생겼잖아. 그다음 올라가서 4개를 또 찝어야 되지. 그 다음 4개 찝으려면 이런 데밖에 못 건드려. 그럼 결국에 그런 데가 뭐가 돼? 또 미분점을 4개를 만들어버리거든. 맞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면서 교점도 유지하면서 또 올라가면서 미분점도 적당히 상승시키는 걸 찾아야 된다고. 괜찮아? 그런 점들이 어디냐? 바로 2번 꺾어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자, 요 자리. 자. 16. 여기가 36이었죠? 그 다음 여기가 지금 9고 여기가 4죠? 그죠? 9랑 36의 반반 자리. 여기. Y는 A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디냐면 9랑 36의 반반이니까 2분의 9랑 36. 22.5 자리. 요런데. 그럼 일단 미분점을 2개 생성됐잖아. 그치? 그 다음 4개를 나머지 4개 생성시키면 되는데 그 다음 충분히 생성시킬 수 있거든. 이렇게 가면. 얘가 올라가면 교점도 이제 4개도 만들어야 되는데 올라가면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요런 데 요런 데 찍어버리면 교점 3개였단 말이야. 그러면 봉우리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은 거거든.
딱 터치만 하고 지나가는 봉우리. 그것 때문에 여자를 자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수능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 특정점이라고, 특정점. 여기에서 답이 나올 거다. 특이한 점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잘라버리면 일단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올라가고요. 얘는 조금 더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얘가 이만큼 내려올 거 아니야. 요 같은 라인에서 내려와다 찍고 올라간다고. 맞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아무 데를 터치를 하던 요 자리를 내가 B를 잡아버리면은, 그죠? 그 교점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잖아. 근데 미분 불가점은 여기랑 여기밖에 생성 안 되잖아. 괜찮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때의 B자리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B자리는 얼마냐? 여기가 22.5였죠? 거기다가 이만큼 더한 거 아니야? 이만큼의 간격은 뭐 22.5에서 9 뺀 다음에 간격 더하면 뭐 상관없고, 그렇게 봐도 상관없죠. 아니면 그냥 뭐 36이었어. 여기 36이잖아. 그냥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A 더하기 B의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A가 자연수야. 요게 가능하긴 한데 모순은 뭐냐면 A가 자연수야. 거기서 모순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잘라내는 케이스가 또 뭐가 있을까 보면은 이런 걸 주의해야 돼. 요거. 요 형태가 또 할 수 있는 게 여기랑 여기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걸 마지막 케이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케이스에서 하나 더. 이번에는 반을 여기랑 여기 사이를 반 이렇게 가볼게요. 반 같아? 안 같아 나는. 여기 반. 그럼 잘라내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반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왔다가 얘가 반반이 됐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적당히 올라와야 되는데요. 여기가 같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얘만큼 올라오겠죠. 그래프를 좀 못 그리니까 이것도 고민을 하게 되는 형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만큼 올라올 거, 따라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Y가 A선. 그럼 이 A선은 어디냐면 2랑 2분의 4랑 36이랑 가운데. 그러니까 얘는 20이 되겠죠. 그 다음 B자리를 어디 선정해? 여기를 B자리 선정하는 거지. 그럼 4개 교점도 가지면서 봉우리들은 어차피 안 가지고 요 자리 미분 불가, 요 자리 미분 불가니까 괜찮게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A 더하기 B를 해버리면은 B자리는 뭐냐? B자리는 지금 어차피 36자리. 그치? 아닌가? B자리가 36이 아닌가? B는 얘 기준으로죠? 16인 거지, 16. 그죠? 16. 적어도 위에 것도 수정해야겠네. 여기 빼기, 여기 20 해야겠네. 22.5. 그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처럼,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내가 만약 36 쓰면 답을 다 구해놓고 정답을 20 더 크게 쓴단 말이야. 그런 거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36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A 뿔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축으로부터 여기 끝까지가 A 뿔 B잖아. 그럼 A 뿔 B는 지금 B가 저 자리에 있으니까 36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봐도 상관없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